1997년 1월경에 증인이 경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적 관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필요가 있나요?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동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증인이 서울청장이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뭐 객관적인 사실은 다 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2월 4일 날 오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야 더 올라갈 인사가 없으니 뭐 이번에 본인 승진한 거 알고 계시죠? 박현수 예, 경찰국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본인 인사를 포함한 또 증인도 인사 대상일 수는 있잖아요. 증인에 대해서 인사에 관해서 물은 적 있나요? 전화로라도? 전혀 없습니다. 전화로도 물은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5항 묻겠습니다. 1994년경에 피청구인이 대구지검 초임검사로 재직할 때 증인은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예, 94년도로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그때 처음 피청구인과 업무상 알게 됐다고 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피청구인이 2009년경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4년경에 대구고검으로 발령 나서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때도 서로 만나기도 했지요. 예, 한두 번씩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1997년 1월경에 증인이 경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네. 적 관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물을 필요가 있나요? 예,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동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26항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증인이 서울청장이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26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객관적인 사실은 다 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추가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증인 그날 안가에서 한 10분 만에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결국 그날 안가에 가셨던 건 오늘 밤에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 그거 듣고 그리고 A4지 받아온 거 그게 다죠. 예, 그 A4지 봉투에서 꺼내줬다 그랬는데 기억 노란색 봉투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꺼내준지는 저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아까 저 표창구인 신문에서 계엄 선포된 게 뭐 10시 23분이라고 보고 10시 47분경까지는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동대 배치 완료된 게 22시 47분경인 거죠. 예, 그 전에는 아직 상황 돌입이 안 된 거고 예, 기동대 배치되면서는 바로 전면 통제했던 거죠. 그랬다가 11시 6분 돼서 일시 해제했던 거고. 예, 그죠. 그다음에 정말 이걸 국회 외곽을 제대로 통제하려 그러면 뭐 40개, 60개 기동대 2천 몇백 명, 3천 명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여기 투입됐던 기동대가 6개잖아요. 예. 여의도에 인근에 있던 5개 하고 광화문 타격대인가요? 한 개 와서 예. 6개 된 거잖아요. 그 전체를 통제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6개 대대만 기동대만 증인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해놨던 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할까 이런 생각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도 형사재판 관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11시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일시 해제할 때 그때 증인하고 참모들이 논의한 게 이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는 이건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청장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청장도 허가를 해서 들여보내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2차 통제로 다시 바뀐 거는 포고령 나오고 나서죠. 예, 포고령 1항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항.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다. 예, 예.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계엄 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
그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청사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계엄 해제될 때까지 쭉 그 8층 상황 통제실에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집무실에 있다가 집무실에 예, 있다가. 계엄 선포 이후에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전면 통제했다가 일시 해제하고 다시 2차 전면 통제하고 이런 게 그 상황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지시를 하면은 이제 무전으로 그런 것들이 지시가 아까 그 내려가기 A4지에 때문에 200 국회 그리고 뭐 장소는 아까 증인 경찰 그 조사 검찰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곳 정도 된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게 다 그렇게 시간, 장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죠, 배열이. 예. 그러면 근데 증인이 실제로 경찰 출동을 준비한 거는 보면 국회만 준비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른 데 준비하신 데가 있습니까? 경찰 출동을 다른 장소에 국회 말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A4지에 10곳 적혀 있던 이곳은 증인은 이거는 출동 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군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 특별히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에 대해서는 그 특정을 하셨잖아요. 국회에 갈 테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보내서 잘 통제해달라 이 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국회 국회 부분이 국회 부분이 국회가 제일 어수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엄이 네, 선포되면 판단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뭐 정치의 1번지 정치의 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2차 전면 통제할 때 전면 통제하되 전면 통제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물리적 충돌은 피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런 지시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출입 통제에 응하지 않고 거기 뭐 저항하거나 강제로 진입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라든지 그런 지시는 전혀 하지 상황 않았습니다. 끝나고 피청구인이 경찰청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증인한테도 전화를 했잖아요. 그 증인은 이제 증인 통화 내용만 아실 텐데 그 조지호 청장은 그때 뭐 덕분에 일찍 잘 해제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조지호 청장 그걸 뼈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은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문구 그대로. 예,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고맙던가요? 격려 차원보다는 그냥 하시는 말로 들었습니다.